현관문 앞에 선 채로 저는 처음으로 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오정임, 올해 72세입니다. 경북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35년 넘게 국수와 떡을 팔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국수 할매라고 불렀고 저는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 손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늘 하던 대로 일어났습니다. 시장 근처 단칸집 부엌에서 반죽을 시작하려는데 손가락 끝이 이상했습니다. 저리고 둔했습니다. 힘을 주려 해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손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반죽을 치대는 동안에도 손은 계속 떨렸고 칼로 면을 썰 때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온 일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익숙했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할매, 오늘도 일찍이네? 옆 가게 장만수 씨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68세, 저보다 4살 아래인 그는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30년 넘게 옆자리를 지킨 이웃이었습니다. 일찍 나와야 장사가 되지.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졌지만 재빨리 다시 잡았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데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국수 반죽을 담은 스테인리스 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빨리 무릎으로 받쳐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나? 장만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손이 좀 미끄러웠어.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양념을 꺼내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35년 동안 반복해온 동작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국수 하나요? 네, 금방 삶아드릴게요. 국수를 삶고 건져냈습니다. 그릇을 들어 올리는데 손목이 꺾이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저는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의자는 15년 전 아들 성훈이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훈이는 27이었고 첫 월급을 받아 이 의자와 작은 선풍기를 사왔습니다. 엄마, 이제 좀 앉아서 쉬면서 장사해. 성훈이는 수줍게 웃으며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시절 성훈이는 자주 가게에 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 자리로 달려와 저 구석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제가 삶은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성훈이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훈이가 결혼하고 나서 가게에 오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명절에만, 그리고 지금은 1년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오후가 되자 손의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질 뻔했습니다.
할매, 손 좀 이상한 거 아이가? 장만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무리했나 봐. 저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씻으려는데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35년 동안 반죽을 치대고 국수를 삶고 설거지를 해온 이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벽 3시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저리고 아팠지만 가게는 열어야 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려는데 손목이 꺾일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러다 정말 못하는 거 아닌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만수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이가?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저는 웃으며 답했지만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렸습니다. 국수를 삶고 그릇을 나르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그릇을 손님상에 놓는데 손이 떨려 국물이 살짝 넘쳤고 거스름돈을 세다가 동전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핸드폰을 꺼내 성훈이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울 텐데. 혼자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손은 또 저렸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펴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반죽을 칠 때는 손목이 꺾일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만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할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웠어. 저는 웃으며 답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장만수 씨는 제 손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할매,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이래.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다시 성훈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3번 울렸고 성훈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손이 좀 이상해서. 손? 많이 아파? 아니, 많이는 아닌데 그냥 좀 저리고 힘이 안 들어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 근처에 정형외과 있잖아. 그래, 알았어. 근데 성훈아, 엄마, 미안한데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23초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가게를 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를 쉬면 그날 수입이 없었고 수입이 없으면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국수를 삶다가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고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장만수 씨가 달려와 제 손을 찬물에 담갔습니다. 할매, 이러다 큰일 나. 병원 가야 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게 아니라. 내일 당장 병원 가. 안 가면 내가 억지로라도 데려갈 끼다. 장만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훈이에게 다시 전화하는 대신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성훈이는 신도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성훈이 보고 싶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성훈이가 반가워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새벽 저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을 갈아입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저렸고 가방을 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성훈이가 사는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낯선 사람들. 저는 가방을 다시 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1205호. 성훈이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섰습니다. 어머님? 유라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해. 성훈이 있니? 아, 네. 잠깐만요. 유라는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저는 현관 밖에 섰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왔어. 뭐? 왜? 나도 몰라. 갑자기. 대화가 이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1분, 2분, 3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아들을 키우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애쓰며 살아왔는데 저는 지금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가? 잠깐 나가볼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성훈이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집에서 입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성훈아, 엄마가 손이 좀 이상해서. 저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고 관절은 굽어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제 손을 봤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병원은 가봤어? 아니, 아직 안 갔어. 엄마,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 성훈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에서 유라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유라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 엄마가 손이 아픈데. 엄마, 미안한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여유. 성훈아, 엄마는 지금. 어머님, 유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 상황이 좀 복잡해요. 무슨 상황인데 그래? 저희 집이 지금
대출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금리가 올라서 이번 달 상환액이 80만 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리고 여보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유라의 말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취업 준비하고 있고 집안일도 혼자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누군가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돌본다고? 유라야, 엄마는 그냥 어머님, 저희도 알아요. 어머님이 힘드시다는 거. 근데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병원비, 생활비, 돌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유라야, 엄마는 그렇게까지.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성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성훈아,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미안해. 지금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된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 병원 먼저 가봐. 동네 정형외과 가면 돼. 그리고 손 상태 보고 다시 얘기하자. 다시 얘기하자고? 성훈아, 엄마는 지금 당장.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만. 유라가 문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문이 닫혔습니다. 유라야, 잠깐만.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혼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안 그러면 어떡해. 한번 받아들이면 계속이잖아. 그래도 어머님인데.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럴 여유가 없다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1205. 아들이 사는 집.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손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혼자서는 무서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놓인 나무 벤치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동안 아들을 키우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애썼는데 이제 저는 짐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사세요? 혼자 가시기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 저 어머니 혼자 계세요. 머니가 저러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요. 제발 택시 타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남자는 제 가방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 냄새였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 손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관절염도 같이 왔고요. 오래 반복 작업하셨죠? 35년 동안 국수 장사했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계속 무리하시면 손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약 드시고 쉬셔야 해요. 그럼 장사는? 조금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는 처방전을 썼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처방전과 약 봉지를 들고 걸었습니다. 시장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제 열지 못했으니까요. 옆 가게 장만수 씨가 나왔습니다. 할매, 어제 왜 안 나왔어? 걱정했잖아. 장만수 씨, 미안해. 좀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얼굴이 왜 그래? 아들 집 갔다 왔어. 그래? 아들이 뭐라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만수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매, 들어가서 쉬어. 오늘은 쉬는 게 좋겠어. 장사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쉰다고 망하나? 들어가. 장만수 씨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저는 가게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장만수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매, 문 열어. 문을 열었습니다. 장만수 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반찬이야.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잖아. 장만수 씨, 들어가도 돼?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장만수 씨는 부엌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할매, 아들한테 뭔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만수 씨, 나 짐인가 봐. 무슨 소리야? 아들이 나를 안 받아줬어. 여유 없대. 감당 못한대. 장만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식이 아니야. 아들 잘못 아니야. 진짜 여유가 없나 봐. 대출도 있고 회사도 힘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를? 만수 씨, 나는 이제 어떻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만수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여기 있어. 여기? 응. 시장에 우리가 있잖아. 혼자 아니야. 만수 씨, 할매, 내일 가게 열어. 내가 도와줄게. 무거운 거 들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다 내가 할게. 할매는 그냥 앉아서 국수만 삶으면 돼. 그게 무슨? 시장 사람들한테도 얘기할게. 다들 도와줄 거야. 할매 혼자 아니야. 장만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장만수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할매, 물 끓이는 거 내가 할게. 손 아프잖아. 장만수 씨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일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장사 끝나면 같이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장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매, 점심 장사만 해. 손 무리하면 안 돼. 그래도 수입이 있어야지. 건강이 먼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장사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무리하지 않으니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따뜻했습니다. 할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가족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여기 이 시장에도 제자리가 있구나. 가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낙엽이 쌓였고 아침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만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관리하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건 장만수 씨가 들어주고 설거지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도왔습니다. 손님들도 알았습니다. 할매, 요즘 괜찮아 보여. 응, 많이 나아졌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서 있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장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매, 이제 좀 사람 같아 보여. 뭐가? 얼굴이. 전에는 죽은 사람 같더니. 장만수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아들 집 갔다 온 뒤로 완전히 죽어 있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장만수 씨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성훈아? 엄마 갑자기 와서 미안해. 성훈이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성훈이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옆에서 장만수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도와주시는 거야? 응. 장만수 씨. 옆 가게에서 생선 팔아. 장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들입니다. 알아. 엄마 얘기 많이 들었어. 장만수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하면 안 돼? 아니, 좀 조용한 데서.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장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매, 나 여기 있을게. 천천히 다녀와. 고마워, 만수 씨. 성훈이와 함께 시장 끝 벤치로 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엄마, 손은 좀 어때? 관리하면서 일하고 있어.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성훈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그때 문 앞에서 엄마 그냥 보낸 거. 괜찮아. 너희도 힘들었잖아. 성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구조조정 당했어. 그럼 지금 재취업 준비 중이야. 근데 안 풀려. 성훈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성훈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훈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 성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어릴 때 엄마가 국수 한 그릇 끓여주던 거 기억나? 응. 그때처럼 다시 하면 돼. 천천히. 성훈이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생각해 봤어. 엄마 모시고 살까 하고. 저는 성훈이를 봤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때 못 모신 거 후회돼서.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성훈아, 엄마 손도 아프시잖아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 오세요. 유라도 괜찮대요. 진심으로.
성훈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성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오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네? 엄마는 여기 있을게. 왜요? 손도 아프시고 혼자 계시는데. 혼자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있어. 장만수 씨, 옆 가게 아주머니, 손님들. 다 있어. 그래도 가족이랑 사는 게. 성훈아, 엄마는 이제 알아.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저는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엄마 자리야. 엄마는 여기서 사람 대접받아.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엄마, 너희 집 가면 엄마는 돌봄받는 사람이 돼. 그건 엄마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성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아, 엄마는 보호받고 싶은 게 아니야. 존엄하고 싶은 거야. 존엄. 응.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거. 저는 성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가끔 보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도 하고. 엄마, 엄마는 너희 집 식구가 아니라 너희 엄마로 있고 싶어. 알겠니? 성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좀 더 일찍.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 쌓였습니다. 엄마, 점심 같이 먹을까요? 여기 국수 먹고 싶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장만수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다 얘기했어? 응, 장만수 씨. 국수 2그릇만 더 삶아도 될까? 당연하지. 내가 삶아줄게. 장만수 씨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성훈이가 사준 그 의자였습니다. 성훈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구석자리에. 엄마, 여기 예전이랑 똑같네. 응, 하나도 안 바뀌었어. 국수가 삶아졌습니다. 장만수 씨가 그릇에 담아내왔습니다. 맛있게 먹어. 고맙습니다. 성훈이는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그럼 성훈이는 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와. 국수 삶아줄게. 유라도 데리고 올게요. 얼굴 보여드려야죠. 그래, 같이 와. 성훈이는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성훈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장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매 잘했어. 뭐가? 안 간 거. 여기 있는 거. 응. 여기가 엄마 자리니까. 해가 기울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만수 씨가 옆에서 정리를 도왔습니다. 할매 내일 또 보자. 그래, 장만수 씨. 고마워. 뭘? 우리 식구인데? 장만수 씨는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잠시 섰습니다. 35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 자리는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장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존엄하게 서 있는 것이라는 걸. 저는 내일도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국수를 삶고 손님을 맞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